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지 아누노비를 향해 끝없이 쏟아지는 러브콜들에 대한 내용 정리와 댄 톨즈먼 어시스턴트 GM의 인터뷰를 비롯하여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토론토 랩터스 그리고 기타 소식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랩터스톡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7월에도 출장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또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출장을 다녀오면서 토론토 랩터 소식들을 봤는데 오지 아누노비 굉장히 트레이드 루머들이 많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랩터스에서 오지 아누노비가 언터처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오지를 향한 오퍼를 제시 중인데요. 한 소스는 이제 오지 아누노비가 랩터스에 언해피를 띄웠다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오지가 언해피를 띄운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체들이 예상하기로 스카티 반제 역할도 늘어나고 랩터스가 포워드가 많기 때문에 오지가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가 이제 센터 자원이 필요한 것이 이제 공공연하기 때문에 오지가 그 반대급부로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오지 아누노비의 가치 일단 97년생 굉장히 젊은 선수이고요. 이렇게 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7득점을 해주는 3&D 자원으로서 그 가치는 꽤나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하자면 이제 디트로이트의 제레미 그랜트보다 좀 더 높은 1라운드 픽 2장 혹은 유망주의 1라운드 픽 정도의 가치가 예상되고 있고요. 계약 조건을 보면 오지 아누노비의 가치가 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약 53밀리언의 계약으로 3년간 묶여있는 오지 아누노비는 앞으로의 성장 포텐셜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좋은 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드 오퍼입니다. 올 시즌 데미안 릴라드의 부상과 함께 좀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윈나우를 택하고 있는 포틀랜드, 이 포틀랜드 트레이블렛은 따라서 7픽을 얼마든지 트레이드 에셋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지 아누노비와 7픽을 골자로 한 트레이드 루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 재즈, 루디 고베어가 무려 매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유타가 도노반 미첼 중심으로 리툴링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도 길고 셀러리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고베어를 시장에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루디 고베어, 실력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검증된 선수이긴 하지만 계약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연봉도 많이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랩터스와 잘 어울릴지 한번 생각해보고 트레이드를 한다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트레이드 대상은 피닉스 선즈의 디안드레 에이튼입니다. 선즈가 디안드레에게 맥시멈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을 것은 리그 내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사상 첫 1픽 스타를 아무 조건 없이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 앤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 오지 아누노비가 문자가 된 그런 트레이드 패키지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리그의 한 익명의 관계자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조나단 쿠민가와 제임스 와이즈먼을 골자로 한 패키지도 제시를 했는데요. 골든스테이트도 쿠민가 오래 두고 아낄 유망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랩터스도 오지 아누노비 딜을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에셋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트레이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트레이드 루머로서는 이제 덴버 너게츠도 관심이 있다고 하고 마이애미 히트로 오지 아누노비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가 트레이드 대상이 될 경우 타일러 히로가 주축이 된 패키지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이렇게 루머가 나온 팀만 6팀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팀과의 물밑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지 아누노비가 인기가 굉장히 좋은 가운데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좀 좋은 딜을 이끌어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 예상이지만 이제 포틀랜드와 이제 7픽을 골자로 한 딜을 하고 다이슨을 뽑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인데요. 제 예상 늘 그랬듯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쉬는 동안 랩터스가 부지런히 선수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댄 톨즈먼 어시스턴트 GM과의 인터뷰를 이제 카톡 형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즌 랩터스 2라운드 픽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1라운드 픽보다 나은 점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선수들은 1라운드 후반으로 예상되는 선수들이 2라운드 초반으로 미끄러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재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또 팀에서도 1라운드보다는 이제 2라운드 선수들이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성시키기 편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랩터스의 장기적인 선수 육성은 이미 리그에 정평이 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시로
프레셔스 아치우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프레셔스 아치우아도 이제 랩터스의 육성 시스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카일 라우리 사이닝 트레이드 때 랩터스가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팬으로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면, 랩터스 33번 픽으로 얻기는 힘든 탑급 유망주들과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픽업을 골자로 둔 트레이드를 알아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톨즈먼 어시스턴트 GM에 따르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스탯이나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선수들에 대한 자세한 면모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뽑기 어려운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드래프트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나중을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프레셔스 아치우아를 다시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레셔스 아치우아를 그 당시 인터뷰를 했지만 뽑지 못했고, 하지만 그때 인터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알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카일 라우리 트레이드 때 좋은 인상을 남겼던 아치우아를 다시 한번 데려오는 그런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좀 민감한 질문이죠. 드래프트 관련해서 정말로 픽업을 할 건가에 관련해서는 이제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랩터스가 스카우팅한 선수 중에는 저스틴 샴페니의 쌍둥이 동생 줄리언 샴페니도 있었습니다. 1라운드 후반에서 2라운드 초반 드래프트가 예상되는 선수로서 브루클린에 있는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3년간 뛴 후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스틴과 비교를 하자면 줄리언은 좀 더 스몰 포워드에 가까운 선수이며 외곽슛 능력이 좀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의 에이스가 NBA에서 롤플레이어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그러한 능력에 좀 더 랩터스는 포커스를 맞추고 이 선수를 드래프트할지 좀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름이 진짜 모기고요. Gueye, 제가 발음 한번 찾아봤는데 기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세네갈 출신의 6'9", 그리고 윙스팬 좋은 포워드, 딱 유지리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정말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고, 이 모기는 블락이 평균 2.5개라는 림 프로텍팅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크리스 부시에가 생각나는 빈약한 웨이트는 분명히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랩터스가 인터뷰한 선수는 제이디 노테였습니다. 아칸소 대학 출신의 언더사이즈 콤보 가드로서 4학년을 끝낸 뒤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고요. 예상 순번은 2라운드에서 언드래프트입니다. 따라서 랩터스가 33번 픽으로 드래프트하기보다는 투웨이 계약을 염두에 둔 인터뷰로 보이고요. 이러한 약소 대학의 에이스들이 늘 그러하듯이 득점력은 뛰어나지만 야투에 좀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 끝내고 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낮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랩터스 어떤 선택을 내릴지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타 소식들입니다. 스카티 반즈가 지난 파이널 3차전을 관람을 왔는데요. 본인의 플로리다 대학 팀메이트인 모세스 무디, 지금은 골든스테이트 소속인데 이 친구를 응원할 겸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티 반즈 SNS를 보면 이제 야무지게 휴식도 취하고 훈련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3점슛 연습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조만간 반즈도 파이널 무대에 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 리그 스카보로 슈팅 스타즈에 있는 제일런 해리스가 최근 뉴펀랜드 그로울러를 상대로 이제 38점이라는 뛰어난 활약을 보였는데요. 확실히 팀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해리스의 활약에 한 랩터스 팬 포럼에서 이 선수를 다시 데려와야 된다, 데려오지 말아야 된다 투표를 했고 압도적으로 찬성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약물 이슈가 있는 선수는 꼭 좀 꺼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좀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쟁이는 아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타 와타나베가 LA에서 개인 훈련 영상을 올렸는데요. 짤막한 3점슛 영상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걸 최근에 확인했는데 랩터스와는 관계없는 개인 훈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타이밍이 의심스러운 게 유타 와타나베는 평소에 개인 훈련 영상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랩터스가 있는 토론토도 아니고 고국인 일본도 아닌 LA에서 왜 뜬금없이 이 영상을 올렸는지, 랩터스와의 계약이 끝난 이 시점 뭔가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런 제가 그냥 기우일지도 모르겠네요. 워낙 이제 워크에틱이 뛰어난 선수라서 그냥 휴가하는 중에도 연습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올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다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